네, 지금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경수 복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현 여권 및 용산, 소위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룹에서는 지금 최근에 검토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확정한 것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도 두어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검토한 것으로 거슬러 가보면 아마 연초부터 많이 검토를 했던 것 같고요. 또는 더 거슬러 가면 이미 사면을 할 때 복권은 내버려두고 사면만 했다는 뜻은 복권을 예정하면서 어느 정도 시기를 보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또 얘기하듯이 MB가 이제 원세훈이라고 하는 과거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장을 사면 복권하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끼워 넣기로 김경수를 명분 삼아서 하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그 비중에 서로 무게감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경수를 사면은 이미 한 거고 복권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현재 여권 용산과 소위 이제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부추기면서 나름 흥미 유발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컨벤션 효과도 누렸고 사람들이 많이 단기간에 집중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김경수 복권을 시킨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반대를 하죠. 분명 논리와 현실에 있어서 어폐가 있습니다. 즉 모순이 크게 있습니다. 왜냐? 사면할 때 본인이 당사자, 법무부에서 법무부가 그 사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결론을 내려서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면할 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 사면할 때 국민적인 공감이 있었나요? 과연 그러면 그때 국민적 공감이 없었던 게 지금 복권하는 거에 국민적 공감이 생겼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찬성했다가 지금은 반대한다? 그거는 분명히 논리적 모순, 논리적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목표는 무엇일 것이냐? 야권의 분열이죠. EJ, 그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마침 8월 18일을 기점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압승을 하면서 90%대, 89%대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90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일부 이제 흥미도 있지만 또 너무 일방적으로 독주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많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에 대해서도 서로 이간질 또 분열을 EJ를 하면서 어느 쪽은 많이 있는 게 좋다라고 한다도 지금 주도권을 가진 측에서는 오히려 그걸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막 싸움을 부추기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즉 김경수의 복권 결정이 내리는 게 여와 야 모두 본의 아닌 EJ 성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권의 분열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게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자화자찬을 한다라고 합니다. 용산 측에서 그렇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용산 측과의 어떤 그런 이견, 이거에 따라서 물론 약속 대련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흥미를 끌고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 나는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논리 모순을 감수하면서 약속 대련을 쉽게 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라는 대표가. 그렇게 보면 양측에 다 EJ 측면도 분명히 있다. 네, EJ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또 활용해서 다른 상대방을 활용해서 분열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거죠. 뭐 이가 이제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또 제압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 국민의힘 또 범여권이 지금 상당히 옹색한 입장이라는 뜻이죠. 확고하게 범여권에서 나설 수 있는 대권 주자도 쉽지가 않은 것이고 여러 사람이 거론은 되지만 쉽지 않은 것이고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능가하는 사람을 쉽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옹색하게 EJ를 꺼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EJ 측면은 저는 1단계라고 봅니다. 2단계가 또 남아있다. 즉 조국 대표가 지금 이제 마지막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 판결이 확정돼야지만 사면 복권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조국 대표가 이제 대법 결정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실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일정 기간 아마 복역을 하게 될 텐데 그 복역 기간이든 바로든
시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분명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 복권하듯이 일정 시점의 문제이지 거의 사면 복권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 이재희가 단 하나로만 완전히 완결점을 찍지 못한다. 특히 그들이 말하는 친명대, 친문의 어떤 전쟁이라고 한다 그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하나 갖고 부족하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심각한 한 가지는 본질적인 모습이 빠져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왜 실형을 받고 복역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사면 복권 대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헌법 질서를 유린한다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즉 헌법 질서를 유린해도 사면 복권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논의가 거의 없이 제왕적 옛날 어떤 왕의 패권 시대의 왕이 그야말로 어떤 하사하듯이 사면 복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면 복권 제도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옛날 전제 군주 시절에 왕이 어떤 헌법적 질서를 일종의 파괴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권한을 크게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 자체는 반대를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헌법적 제도 내에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운용을 국민적 공감에 맞게 해야 될 텐데, 아마 EJ로서는 가장 좋은 카드로 계속해서 손안에 놓고 만지작거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카드가 야권에도 EJ를 일으키고 여권에도 EJ가 어느 정도 진행되지만, 야권의 EJ 그 기간이 과연 길게 어느 정도 갈등 양상을 갖고 길게 갈 것이냐, 초기에 복권했을 때 나오는 여론조사와 그 반향, 그리고 당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바로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라고 불리는 여러 이제 계파들이, 민주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여러 소계파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있지만, 과연 그들이 심하게 갈등 분열하면서 찢어질 정도로 격하게 그렇게 분열할 거냐, 그렇게 EJ가 바로 성공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컨벤션 효과도 있을 거고요. 뉴스가 발표될 때 일시적으로 주목되면서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소위 말하는 서사, 대권을 향한 서사의 관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그 지금까지의 서사로 당원들의 마음을 다 사서 끌고 갈 정도가 되느냐, 아직은 그 정도에 미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보다 조금 더 앞으로 새로운 서사들을 뭘로 만들어내느냐, 자, 사면 복권 이후에 이제 자유로운 입장에서 어떤 서사를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의 미래, 정치적인 미래에서 그 입지를 더 강하게 할 거냐, 아니면 대권 그 대열에서 탈락하거나 또는 뒤처질 거냐, 이런 것들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참 재밌게도 묘한 시점에 8.15라고 하는 묘한 시점에 사면 그리고 복권 이런 결정들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미래 화합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정략적으로 쓰는 사면 복권 카드라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씁쓸한 마음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양 당의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모습들, 역시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미있게 관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